차 변호사의 노자. 도덕경이 파라독스로 가득 찼다. 반어적인 표현으로 가득 찼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이 장이 아주 생생한 그 예지입니다. 이 글을 봐. 우리가 미를 미로 알지만은 그것은 진짜 미가 아니고 추함이기 때문이다. 완전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내내 미라고 믿고 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니들이 믿는 미라고 하는 것은 실은 통념일 뿐이고 어떤 네 전 세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가치체계의 일부일 뿐이지 그게 참다운 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꾸 어디선가 추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게슈탈트 심리학 이야기를 했는데, 노자 철학은 전적으로 게슈탈트 심리학에 포함합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우리 동양 도덕경에 관한 이해가 상당히 깊었어요. 음양론 같은 이런 이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서양적인 한계를 깨치고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미에 대해서 딱 노자가 통념을 깨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인 콘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미인으로 뽑혔다고 칩시다. 그럼 이 모든 미를 천지 만물이 알아줘야 되는데, 이 미인이 연못 옆에를 싹 지나가면은 잉어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죠. 그 미인을 미인으로 안 쳐주네. 사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미인이 사슴 옆으로 이렇게 사슴아 이러고 사슴들이 도망가. 이 미인을 안 쳐줘. 그렇죠? 그럼 이 미인은 뭐예요? 이건 우주가 생기면서 자연히 생긴 참다운 사물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생기면서 만든 겁니다. 인간 이전에는 미추가 없었어요. 노자의 말이 지금 그겁니다. 우리가 추함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미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생기기 전에는요, 이 우주 만물은 모두 아름다울 뿐이었어요. 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하느님의 품 안에서, 도우 품 안에서 못생긴 놈은 못생긴 놈대로 아름답고, 어디 딱지 붙은 놈은 딱지 붙은 놈처럼 아름답고 다 아름다웠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이라는 게 태어나더니 이걸 가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추다. 그리고 추에 대입해서 자꾸 미를 만듭니다. 이래야 백화점이 돌아가죠. 이렇게 해야 자본주의가 굴러가고 뭐가 돌아갑니다. 세상. 근데 그 근본 관념을 들어가면 이게 인간의 자기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우주의 참모습은 모든 게 실은 하느님의 창조물은 아름다운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인간이 이분법적인 장난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을 선으로 알지만 선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행위가 저거는 옳지 않다, 나쁘다를 정해놓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선과 악을 갈라서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거죠. 물론 아주 나쁜 놈들은 그 권장을 쳐서 다스려야 되지만, 사물을 볼 때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 자꾸 선이다, 악이다. 이 선이라는 글자 자체는 참 아름다운 글자예요. 선. 선해야지. 그러나 이 선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선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남한테 안 주고 싶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저 정부 고위 관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몇 있어요. 선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남한테 안 주고 싶어. 이걸 독차지하고 싶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걸 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독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좋은 거를 왜 남을 줘? 내가 다 가져버려야지. 이게 독선이에요. 딴 게 독선이 아니고, 이 사람 머릿속은 나는 항상 진리고 저것들은 가짜지. 항상 나는 선이고 저것들은 악이에요. 이게 현지 우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경계를 다 갈라가지고 이름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선이니 악이니 미니 춘이 하는 이 개념 속에 자기를 딱 뭉클이고 앉아서 경계를 치고 더 이상을 안 보려고. 니들 떠들어봐야 니들은 악이고 나는 선이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자가. 그때 BC 5세기에 중국 사회가 춘추 전국 시대, 말 그대로 이게 전국이에요. 싸우는, 전쟁하는 나라들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뭐 춘추 5패 전국 치궁해서 나라 5개, 7개 알고 있지만요, 중국이 심할 때는 나라가 200개, 300개 쪼개져 있었어요. 이게 다 통합돼서 그렇게 쫄아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200개였는데 어느 날 5개가 됐어요. 그 과정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어떤 미친놈이 들고 가서 내 나라를 너 가져다 줍니까? 나라가 200개가 되는 게 5개가 되는 그 400~500년 동안 전쟁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때 그 자기 나라를 넓히려고 전쟁에 나간 왕이 군사들한테 세뇌를 시킬 때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나라가 최고. 우리나라만이 선한 나라고 딴 나라 새끼들은 넌 악하니까 싹 죽여버려. 뭐 세뇌를 시켜야 될 거야. 사람을 죽이는 이 작업을 지금 획책을 하는데 나쁜 짓을 하려면 세뇌를 시켜야 돼. 사물의 참모습을 못 보게 해야죠. 펜을 딱 갈라야지. 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란 놈들이 전부 사람들을 편벽되게 사물의 참모습을 못 보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직업만이 옳고 착하다는 이런 어떤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중국 사회가 400~500년을 살육과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걸 보다 못해서 노자, 장자, 공자, 맹자 같은 이런 선인들이 태어나서 저마다 철학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노자는 세상에 도를 전하라고, 도를, 이 사물의 참모습을 전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름 속에 갇혀 살더라. 노자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세상이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는데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싸울 일이 뭐가 있고 교통사고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로 딴 데를 보다 보니까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나고 멱살을 잡는 거죠. 그 과정이 뭐냐?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벗어나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꼭 여기다가 생각을 개재식, 생각. 우리는 사물을요, 사물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봐요. 생각으로. 딱 가다가 야, 저 나무가 뭐 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 다 알아. 관심이 없어. 딱 버드나무란 이름을 듣는 순간 내가 버드나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지금 수십 년을 알고 온 나무인데 그 알 게 뭐 있어요? 여기서 딱 호기심이 사라져. 이 생각으로, 뿌연 생각으로 사물의 참모습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참모습을 못 보는 거죠. 항상 자기 생각 속에 갇혀. 24시간 우리가 생각 속에 살고 있다고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한번 자기의 이 두뇌의 작동 방식, 마음의 흐름의 방식, 이거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할 때는 뚜렷한 어떤 교육의 대상이고 쫙 빨려가니까 그런 걸 잊어버리는데 이때도 역시 뇌는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생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떠나서 길을 가거나 뭘 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죠. 외양상 봤을 때 무슨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뇌가 굳이 뭐 작동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거를 반복하면서 사물을 생각으로만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고 이 생각으로 봐서 형성된 사물의 상, 그거를 노자가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가 말한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철학적으로. 뭐 애기 홍길동이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지금 말하는 진선미,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이름, 미라고 하는 이 이름, 이걸 이야기해요. 선도 하나의 이름이고 미도 하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한. 그러니까 노자가 이 도덕경을 유심히 보면 볼수록 이 도덕경의 짜임새가 정말 오묘하다는 게 1장에서 했던 게 뭐였어요? 1장에서 도가도 비상도, 도를 이야기했죠. 도는 요즘 말로 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참된. 그렇죠. 근데 딱 2장 되니까 뭐라 그래요? 미는 우리가 아는 그런 미하고는 다를 것이다. 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니까 인간의 가치 체계, 인간이 정해놓은 가치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거 세 가지를 고르라면 뭐겠어요? 진선미죠, 진선미. 진리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 아름다움과 추함의 문제. 이것이 우리 인간 세계를 모두 공유하고 있는 근원적인 가치 체계, 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 이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선미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거고, 철학자들이 진선미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선미는 실은 이 독립된 개념으로 진선미를 다룬 거는 17세기 독일 철학자 칸트에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도덕경을 유심히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2500년 전에 노자가 진선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우리 인간의 인식의 정점에 있는 게 진리 문제입니다. 여기 이걸 다루는 게 1장이죠. 도, 가도, 비상도.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우주의 0,0.0에 불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오픈하고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죠. 미를 미로 알지만 이건 우리가 어디다 추함을 정해놓으니까 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선으로 알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를 선하지 않다고 자꾸 보니까 거기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천동설, 지동설이에요. 우리 그 이야기 했습니다. 천동설을 수천 년간 믿고 왔었는데 이게 도였죠. 천동설이 도였어. 2000년 동안. 근데 코페르니쿠스에 딱 와서 이 도가 깨지고 도가도 비상도가 여기서 딱 있죠. 지동설이 진정한 진리. 역사에서 검증된 것. 그 다음에 그 춘추 전국시대 이때 나라의 경계가 좀 흐릿해요. 그래서 동생은 이 나라 가서 싸울 수도 있고 형은 저 나라 가서 싸울 수도 있고 용병으로 다닐 수도 있고 언어만 비슷하다는 것 뿐이지 그때는 국경의 개념을 뚜렷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 가서 그냥 동네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살인자죠. 근데 전쟁에 가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막 상을 줘.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죠? 우리가 국가라는 이 카테고리, 국가라는 이 어떤 경계, 이걸 우리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정신을 딱 번쩍 뜨고 보니까 이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은 정나라로 가고 형은 조나라로 가서 둘이 싸움을 했네. 전쟁에서 죽여놓고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 상받아 나라에 가서 동생 잘 죽였다고?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또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라는 것도 옛날에는요, 치렁치렁한 그 드레시한 옷 입은 게 미인의 뭐 상징이었어요. 그러다가 비키니가 언제 나왔습니까? 비키니는 그 존재가 뚜렷한 1954년에 비키니가 등장합니다. 이 비키니라는 거는 저 남태평양 섬 이름이에요. 이 섬에서 미국 놈들이 원자폭탄 실험을 했어요. 그게 1951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상공에 막 그냥 그 버섯 구름이 쫙 그게 세상에 퍼지면서 비키니라는 특이한 이름이 갑자기 그냥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키니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 비키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언어적인 특성, 당혹감, 충격, 그걸 살려가지고 이 옷을 싹 잘라가지고 충격을 남자들한테 충격을 주려고 그래서 비키니가 나온 거예요. 이게 1954년에.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의 개념이 드레시하고 엘레강스하고 뭐 그레이스풀하고 이런 거였는데 개념이 확 바뀌잖아요. 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선, 내가 아는 어떤 미, 내가 아는 진리, 이걸 너무 고집하면 그게 독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더 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한계가 깨지면서 뭔가가 새로운 법칙이 또 나와요. 지금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알고 있는 건 정말 우주 만물 진리의 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인지도 몰라요. 이 노자가 이거는 아주 예리하게 각을 떠서 중요한 어떤 그 대립자의 개념들을 당신이 모은 거예요. 잘 봐보세요. 유무가 상생, 유무가 상생. 유하고 무는 원래 대립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유와 무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유는 유고 무는 무죠. 이런 게 전형적으로 서양 철학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 데모크리토스 이야기도 하고 뭐 플라톤 이야기도 하는 이유가 노자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양 종래 서양 철학은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어서 절대 같을 수가 없는, 유는 유고 무는 무입니다. 그 사람들 유무 단절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년 동안 서양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서양 학문을 우리 머릿속은 지금 상당히 혼재되어 있어요. 동양과 서양의 갈림길에서. 근데 고대 우리 선조들이 했던 공부는 이런 공부를 하신 거예요. 유무는 서로 대립되고 배척하는 게 아니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상생. 그러니까 여자 이렇게 깊숙이 또 들어가다 보면은 유생, 어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도덕경 어디 들어가. 지금 우리가 보는 유라고 하는 이것은 생하기를 무로부터 유생. 이런 게 대표적으로
서양 철학과 다른 노자 철학의 핵심적인 존재의 있음과 없음을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이게 없죠. 여기는 공이잖아요. 공. 이게 불교의 공이고 이 노자의 무인데 이 공, 무 이런 것과 우리 유 존재하는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대립적으로 유무가 상호 대립한다는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노자는 항상 전체를 전체로서 유는 무. 근데 왜 우리는 유에서 무로부터 온 이 유를 분리시키고 대립해서 보는 거야. 우리 인간의 감각의 한계 때문에. 이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걸 무라고 이름 지은 거죠. 이건 보이니까 유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감각의 한계를 한 번 더 벗기고 들어가면 이 무라고 하는 것은 무가 아니에요. 이 우주에는 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처음부터 유의 우주고 유의 만물. 모든 것은 유와 유끼리의 상호 교배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오행, 이기, 교감, 만물, 화생 이러잖아요. 근데 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의상 이걸 무라고 부르는 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 실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이 안에 있어요. 평소에는 안 보이지만 언제 보입니까? 비 올 때. 비 올 때 느닷없이 벼락을 치잖아요. 이게 전기적인 게 여기 다 엉켜 있는 겁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전기거든요. 전자기적인 이 힘으로 우주는 짜여 있는 건데 지구라는 큰 덩어리도 전자기적인 지구 안에 자석이 큰 게 들어있잖아요. 덩어리가. 그리고 이 밖에 이 전기적인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지금 다 흐르고 있죠. 그러다가 이게 기압의 변화가 일어나서 큰 비가 오면 이게 뭉쳐가지고 전기가 그 힘을 보여주죠. 벼락을 치면서 그 전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 있던 거죠. 근데 우리 안 보이죠. 비 올 때. 비 올 때, 벼락 칠 때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아, 이 우주에는 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치면서 벼락이 치면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생겨나면서 합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무를 한꺼풀 들어가서 보면은 이건 무가 아니고 은인 거죠. 유는 한꺼풀 들어가서 보면은 현일 따르는 거죠. 은과 현의 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고 보이기 때문에 드러날 현자고 숨을 은자잖아요. 이 전기가 지금 여기 숨어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만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양 과학자들은 자꾸 뭐 산소, 질소 이 이야기를 하지만 산소니 질소니 하는 모든 이 원소도 다 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원자가 어디 있겠어요? 에너지의 작은 알갱이가 그것이 이름을 가질 때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서 이걸 우리가 단전호흡을 할 때, 이 심호흡을 할 때 이걸 깊이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뭔 공부죠. 그래서 고대 현인들이 이걸 깊이 공부해 보니까 이 경락의 체계를 잘 뚫어서 심호흡을 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이 루트를 파낸 거죠. 이게 수승화강인 거지. 우리 전번학기에 공부했던 이게 뭔 공부입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는 여기서 이제 이런 가득한 무한한 우주의 기와 어떻게 내 자신의 이 갑옷을 벗어서 여기 합의를 하는가,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인간의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무로
무로 보이지만 실은 무가 아니고 그 안에 숨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것이 드러났을 때 보이는, 그러니까 유무의 관계를 은현의 관계로 치환을 하면 좀 더 여기에 다가가는 거죠. 아, 유무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거예요. 서로 돌고 돌면서 낳고 낳는 거구나. 우주를 큰 틀에서 점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무, 우리가 고저 이렇게 말하죠. 장단, 유무가 있고 고저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난이가 있고 음성이 있고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빼고 책에서 나중에 보시면 돼요. 크게 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있음과 없음, 이걸 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고저와 장단과 전후를 이야기합니다. 좌우, 전후, 좌우, 고저, 장단, 이런 모든 게 이름이라는 정의하는 이름. 여기 이것을 절대적인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고저, 고하라고 노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저는 높은 곳은 영원히 높고 낮은 곳은 낮은 영원히 낮아서 이거 대립할 것 같죠. 고저가 대립하죠. 근데 노자가 뭐라 그래요? 대립이란 말을 전혀 안 써요. 고하 상경, 계속 서로 상자를 씁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상경, 서로 기울어. 고저는 서로 기울고, 장단, 우리는 길고 짧은 것은 뭐라 그러죠? 대봐야 알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 자체로서, 이게 여러분, 요게 깁니까 짧습니까? 비교를 못해요. 이게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 이놈은 이렇게 된, 이놈한테 비하면 짧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놈한테 비하면 긴 거예요. 여자 말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길다 짧다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예요. 대봐야. 장단은 상교. 절대 뭐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거나 대입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상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다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 바다를 우리 서해라고 부릅니다. 황해를. 처음 보시나? 이거 서해안이에요, 서해안. 서해 맞죠? 네. 중국인들은 이 바다를 뭐라고 그럽니까? 동해라고. 이걸 동해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잘 이런 거를 잘 생각해. 이 우주 천지 공간에 이 큰 이 무한대의 창공안을 우리가 동서남북을 갈라서 어디가 고저고 어디가 상하고 다 점을 찍고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점을
찍어서 어디가 더 좌고 어디가 우겠어요? 어디가 상이고 어디가 하겠습니까? 그걸 깨는 거죠. 노자. 절대 단절적 대립적으로 사고를 보지 말자. 전후 상 뭐라고 돼 있죠? 전후 상수 딸의 수. 이 전후 상수 같은 것은 기득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앞에 가서 성공한 사람은 영원히 앞에 가 있어야지 전후가 막 뒤집히면 되겠어요? 안 되지. 내가 잘 먹건 난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응? 쟤들이 막 나를 추격해 와가지고 앞선 자가 뒤선 자가 되고 뒤선 자가 앞선 자가 되고 그럼 되겠어요? 예수님 생각이 그렇게 민중들한테 막 열렬히 환호를 받았던 걸 보겠어요. 앞선 자와 뒤선 자가 어느 때라도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하니까 기득권이 완전히 공고해가지고 기어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다 쳐버리거든요. 지금 로스쿨 같은 것도 그런 짓거리 중에 하나지만 로스쿨 3년을 나오려면 1억이 필요합니다. 1억. 학비 2천만 원씩 3년에 먹고 쓰고 책가방. 그럼 가난한 집 애들이 어떻게 로스쿨을 가겠어요? 옛날 사시 있을 때는 뭐 고등학교 나오고 지금 머리만 있으면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다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전후 상수가 아니라 전후 확정, 전후 고착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 사다리 없어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돼요. 노자가 말하는 이런 개념은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고 계층의 이동이 자유로운 이런 사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너무 뚜렷하게 이제 이렇게 확정되는 거예요. 전후가 확정되고 구분되고 그런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분명히 묘무 대립되는 개념이요, 고저도 대립되고 장단, 전후 이게 다 대립 개념이지 않습니까? 다 대립 개념인데 노자는 여기에 어디 대립이라는 글자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종래 우리가 한 100년 동안 받아왔던 교육은 이걸 다 대립 개념으로 다시 인식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공부를 해왔답니다. 근데 노자는 이 대립 개념들을 논하면서 대립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써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덕경 2장에서는 대립 개념 6개, 7, 8개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노자가 대립 대자를 한 자도 안 썼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히려 서로 상자를 쓴다. 서로 상자.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큰 틀의 어떤 그 사유의 방식이, 그러니까 아까 그 미와 선에 관한 이야기, 노자의 말은 미 자체, 선 자체 이런 게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모든 것은 명이라는 겁니다. 노자가 인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도예고, 이걸 깨는 거지 자꾸. 우리 인간의 선입견, 통념, 편견 이런 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철학의 독특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서양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한다면, 서양 철학의 효시는 플라톤입니다. 서양 철학은 이 플라톤이라는 대천재의 머리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 권의 책을 지금도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 공부해요. 위대한 인물이고. 근데 이 사람 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데아로.
이데아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말이 있으면 말의 이데아, 말이 나오는, 개개의 말이 나오는 개념으로서의 근원적인 원형이 있다. 말 그 자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미의 이데아. 미의. 그러니까 미 그 자체. 그걸 말합니다. 플라톤 철학은 이 미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에 일생을 바친다. 이 플라톤 철학과 노자 철학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거 그 자체, 미 그 자체, 선 그 자체 같은 것은 없다. 이것이 노자의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 공부했다고 와서 노자하고 막 플라톤을 섞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죽도 바빠. 공부를 제대로 완전 엉터리를 해오는 거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뭔 줄 알아야 남을 아는 거거든, 사람이. 미의 이데아니 선의 이데아니 이 자체를 부인하는 사상이죠. 모든 것은 상호 관계에서 성립니다. 그래서 세계는 상대적입니다. 노자의 이 말은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게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게 상대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 시간에 아인슈타인의 과학적인 상대성을 잠깐 알아봤는데 오늘 공부한 이 노자의 모든 이야기는 그런 상대성뿐만이 아니라 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사물과 높낮이와 길이와 시간적인 선호와 존재의 있음과 없음, 미와 추, 진리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폭넓은 어떤 상대성의 철학을 노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자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자기 독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하나 이게 이렇게 현지우연한 하나 자기의 껍질을 벗겨내면서 점점 뇌의 심오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뇌의 심오한 이게 다 나중에 뇌하고 연결돼요. 뇌 공부가. 이번에 지금 나온 제 책의 마지막 장의 핵심이 탈뇌입동. 탈뇌.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이번 마음공부 책의 핵심이 탈뇌. 이 뇌, 여기에 모든 우리의 진선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이름이죠.